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 어린 왕자.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본 익숙한 동화면서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것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생티쥐페리는 작가이자 비행기 조종사로 비행기에 얽힌 미스테리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인물인데요. 이 작품 또한 작가가 겪은 미스테리한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가의 삶과 경험이 투영된 이 작품은 1935년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했던 사고를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5일 동안이나 사막을 걸어다니며 고립된 상황 속에서 겪은 상상과 환상을 동화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서 어린 왕자 속에 숨겨진 삶의 진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끝없는 사막을 거닐며 작가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까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소년 나는 커다란 동물을 삼키는 보아뱀 그림을 보게 됩니다. 평소 모험에 동경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이 그림에 감명을 받고 그림을 따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를 제대로 관찰하거나 이해하지 않았고 그저 지리나 역사 같은 공부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장 과정 내내 이어졌고 어른이 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맞추어 대학거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행기 조종사로 살던 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겨 사하라 사막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고작 일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물이 전부고 도와줄 사람도 마을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작은 꼬마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나는 평소처럼 이 아이에게도 보아뱀 그림을 보여주었고 아이는 대번에 보아뱀 속의 코끼리라고 대답합니다. 깜짝 놀란 나에게 아이는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나는 아이의 요구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러 번에 걸쳐 트집을 잡았고 지친 나는 양 대신 작은 상자를 그려줍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안에 있어. 그 순간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원하던 양이라며 크게 소리칩니다. 어린 왕자와 대화를 나누던 나는 아이의 고향이 소행성 B61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별은 과거 한 터키 천문학자가 관측한 별인데 재밌게도 2번에 걸쳐 발표됐었죠. 1909년에 전통 복장을 입고 발표했을 때는 아무도 학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11년 뒤 양복 차림으로 다시 발표했을 땐 모두가 발표에 집중했었죠. 나는 보아뱀 그림과 소행성 B612의 사건을 통해 어른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숫자와 물질적인 요소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 또한 거기에 장단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대번에 본질을 포착해냅니다. 나는 귀찮지만 특별한 왕자와 함께 지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바오밥 나무 하나에도 망가질 만큼 작고 좁은 곳입니다. 왕자는 매일같이 새싹을 정리하고 화산을 청소하는 일과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씨앗이 별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어린 왕자는 처음 보는 새싹에 긴장하게 됩니다. 며칠에 걸친 기다림 끝에 태어난 꽃은 난생 처음 보는 장미였고 어린 왕자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장미는 갖은 요구를 하며 왕자를 지치게 만들었고 왕자는 도망치듯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방문하게 되는데 왕, 교만한 남자, 술꾼, 사업가, 가로등치기, 지질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별에서 살았는데 어린 왕자가 보기에는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었죠. 이들의 행동은 무척 모순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등치기가 있던 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어린 왕자처럼 별을 돌보고 있다는 것에서 동질감을 얻게 됩니다. 여행 끝에 지구에 도착한 왕자는 뱀과 꽃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혼자 별에 남아있을 장미를 그려야 하게 됩니다. 이런 왕자에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을 길들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자는 자신에겐 친구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하지만 여우는 길들이는 것이 결국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차 요구합니다. 너는 아직 수많은 아이들처럼 내게는 한 작은 소년에 불과해.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왕자는 자신과 장미가 서로를 길들인 것이며 유일하고도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나는 평범한 장미가 광교로 인해 특별해진 것처럼 자신이 추락한 사막도 어릴 적 살던 평범한 집도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비밀을 감춘 특별한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와 왕자는 기적처럼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나자 왕자는 지구로 온 게 벌써 1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별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추락했던 곳을 찾아 헤매던 중 똑같이 하늘에서 추락한 나를 만나게 된 것이죠. 나는 다시 비행기를 고치기 위해 자리를 뜨고 그동안 왕자는 지구에서 처음으로 만난 존재인 뱀과 재회합니다. 뱀은 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떠올린 왕자가 다시금 뱀을 찾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나는 깜짝 놀라 뱀을 쫓아내지만 왕자는 이미 결심한 듯 자신은 오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지막이 말합니다. 나는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 이건 낡은 외관 같은 거야. 낡은 외관에 슬플 건 없잖아. 왕자는 나에게 자신이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이내 모래 위에서 쓰러집니다. 동화 어린 왕자는 주인공 나와 어린 왕자를 통해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이 본질은 점점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관례적인 것을 중시하게 됩니다.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무언가를 소유하는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 외에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왕자는 지구에서 수많은 장미를 만났고 다른 생물들도 만나게 되었지만 앞서 말한 어른들처럼 이들에게 명령하거나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장미에 대해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가끔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도전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걸 선택하면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순간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은 그 불가능함 속에 담긴 자신만의 본질이 있기에 이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같은 정원의 천송이 장미를 키우면서도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해.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페는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필사로 남겨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필사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